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어버이날입니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버이날이니까 가까운 친지나 그다음에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은 부모님께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이제 부천 지도가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전에 1등을 했던 개포 주공을 중심으로 개포동 라인이 이제 압구정 라인으로 많이 축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3.3제곱미터당 지금 1억 원을 돌파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담동, 삼성동, 그다음에 반포 자문 라인이 급상승을 하고 도곡동, 그다음에 대치동이 좀 퇴조를 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좀 가속화될 텐데요. 성수동이 이번에 서울 또 아크로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넘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마감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두산 트리마지하고 50억을 넘는 아파트가 있죠. 갤러리아 포레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한강변을 앞으로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인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번호 026938-2050번 계속해서 열어놓을 거고요. 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2017년 들어서도 지금 아파트 값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이제 계속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10년 전에는 주로 이제 주거 선호도가 교육이었죠. 교육을 첫 번째로 쳤던 게 이제는 직주 군접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이 이제 아무래도 강남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한 8학군이고 직주 군접도 강남구 서초구는 선호하는데 송파구 양천구 대신에 마포구 성동구가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직주 군접이죠. 그래서 서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26,000세대인데 10년 평균을 내봤더니 한 32,000세대 정도 됩니다. 32,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입주 물량이 19%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한 34,000세대 정도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좀 문제죠. 올해 같은 경우 12만 2천 세대, 서울의 한 4배, 5배 정도 증가를 함으로써 40% 증가율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도 35만에서 2018년에는 39만으로서 40만, 서울을 포함하면 40만이 넘기 때문에 좀 물량이 부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2009년이 이제 피크였죠. 전국적으로 피크는 2006년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평균 최고점은 2009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오면서 3.3제곱미터당 한 200만 원 이상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3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개구가 최고점이고요. 송파구를 포함한 6개구가 아직 최고점을 못 찍었죠. 송파구, 용산구 이런데 양천구, 강동구. 그래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구와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요. 서초구하고는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현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 서초구보다는 송파구와 용산구의 상승률 자체가 앞으로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지하철 9호선이 2021년, 2022년 정도 들어서 가면은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데이터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주택 보급률이 102%를 넘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96%입니다. 96%이기 때문에 전국보다 한 6% 정도 지금 적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함으로써
1, 2인 가구들은 주로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 이제 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뚜렷하죠.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민들이 보통 서울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좀 낮은데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지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택지 개발도 안 되고요. 보금자리도 지금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조합 물량이 70% 되기 때문에 1000세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반 분양은 300세대, 30%밖에 재건축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한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래 가구 추계를 보면 1인 가구가 27.2%에서 2035년에는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전 세대수의 3분의 1 정도가 1인 가구다. 따라서 중소형 주택이 조금 더 인기를 더욱 얻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20년 동안 200만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2035년까지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요. 세대수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한 400만 세대 늘어나는데 1인 가구가 전 인구의 증가하는 200만보다 45만 가구가 더 많이 증가해요. 인구수보다 1인 가구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형주택에 대한 가치 상승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1.3 대책 이후로 11.3 대책이 2016년 11월 3일 날 있었죠. 11.3 대책 이후로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게 11.3 대책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18%, 11.3 대책 이전에는 0.2%였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0%로서 4월, 5월 가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상승률이 기록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합니다. 7만에서 4만 정도 해가지고 6만 정도 되는데 미분양 같은 경우가 주로 수도권하고 지방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세대,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연도별 평균 입주 물량하고 가격을 보면 2만 6천, 2만 5천에서 한 3만 2천 정도 매년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대비 3.3제곱미터당 현재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700에서 1,00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커브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PIR이라는 거를 개념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PIR이 2014년에는 4.7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연봉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7년을 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는 5.6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년이 늘어나 버린 거죠. 0.9년 1년이. 다시 말해서 2년 동안 1년 연봉이 올랐다. 연봉 5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5천만 원 정도 오른 집을 살 수밖에 없고 연봉 1억 정도 받으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그만큼 1억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 증가로 가구당 평균 소득이 하락을 해가지고 중소형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자가 점유율 같은 경우도 56%로서 44%는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구다, 세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월세 비중 같은 경우도 60%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4년에 5%씩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2년에 5%씩 늘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2018년 되면은 65%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인다라고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데요. RIR이라고 렌탈 코스트 투 인컴 레이시오인데요. 렌트비가 인컴 대비 몇 %냐 이게 이제 RIR이죠. 그래서 저금리로 인해서 RIR이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서울시 이제 도시 근로자 평균 3인 기준에서 소득이 453만 원으로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주거비가 105만 원이에요. 그래서 약 500만 원쯤 벌어서 100만 원 정도를 주거비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가 82%이기 때문에 RIR이 미국 같은 데는 25%입니다. 따라서 RIR은 20%에서 25% 선진국의 비율대로 장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3년 전에는 23%, 24%까지 갔었죠. 그런데 저금리로 인해서 RIR이 조금 떨어졌는데 다시 금리가 인상이 되면 RIR 비중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103으로서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매가는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서울에서도 원래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매매값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시작이 됐다. 특히 서울하고 부산에서 많이 매매가가 올랐고요. 드디어 이제 경북하고 대구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2%에서 4%, 4%면 굉장히 큰 하락률이죠. 부산 상승률과 비슷하게 하락을 했다는 것은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PIR이 5.6년이고 자가 점유 비율도 56%네요. 5하고 6이 이제 두 개 동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상승률이 매매가가 한 26%, 전세가가 30% 정도 상승을 했죠. 준 전세는 77%. 따라서 상승률 자체가 앞으로 상승폭 자체는 꺾이겠지만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또 실거주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부동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규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0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럼 오늘 먼저 관련 전화부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네. 고민이 돼가지고 집은 좀 보고 왔는데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어떤 주택 보고 계시죠? 네, 도곡 1동에 네. 한신아파트 24평이랑요, 네. 경남아파트 25평 둘 중에 고민 중인데 네. 이게 지금 사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전세를 끼고 투자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자요. 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 4년 정도는 강남권에 진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금 전세를 끼고는 살 수가 있어서, 네. 저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그럼 투자 후에 나중에 4년 후에는 실거주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네, 거주 계획이 있으니까 선뜻 못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전세를 저희가 돈을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돈까지는 다는 대출을 껴야 될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도곡 한신하고 경남 보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투자 여부랑 매수 같이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많으시네요. 네, 너무 많아요. 솔직히 경남 아파트를 6억 2천일 때 네. 제가 살려고 봤는데 지금 7억 7천이 됐어요. 네, 이때 언제죠? 한 3년 됐나요? 아니요, 2년 안 됐어요. 2년에서 3년 정도. 제가 한신 아파트를 한 4년 정도 전세를 살았었거든요. 여기 전세 거주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한 7억 7천 정도 비슷하게 7억 나가죠? 7억 8천 하는 거 7억 같아요. 8천인가요? 네네. 7억 8천이고 전세는 한 5억 2천 정도 나가죠? 나오는 것 같아요. 5억 2천. 대신에 경남 아파트는 좀 새 아파트라 전세가 비싸요. 5억 5천. 5억 5천. 아니, 한신은요, 5억 2천이고, 경남은 5억 5천. 그러니까 경남이 네네. 5억 5천. 네네. 이게 지금 경남이죠. 네네. 한시는 5억 2천이라는 5억 2천에, 5억 2천. 이야기죠. 그래서 네네. 이게 한 2억 2천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이게 네. 2억 6천 정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네요. 차이가요?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네네네. 전세를 끼고 사시면 2억 네네네, 2천을 맞아요. 투자를 할 거냐, 네네. 2억 6천을 투자를 할 거냐, 이 어떤 네네. 고민에 지금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신 아파트 지금 이거는 사야 좀 될지. 연도가 좀 됐죠. 이거 한 30년 됐나요? 20 몇 년 됐죠? 내년에 30년이 나와서 30년. 갑자기 그렇게 폭등을 한 게 내년에 재개발 그 얘기가 재건축. 나오기 시작할 거래요. 예. 이게 재건축이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요? 현재 이게 몇 층짜리죠? 20 몇 층짜리죠? 아니요, 그거는 13층. 13층짜리예요? 네, 제가 근데 봐볼게요. 경남이 20층. 한신 아파트가 지금 15층짜리네요. 15층. 도곡 한신 네. 아파트가 15층짜리고, 그 다음에 경남 아파트가 높아요. 22층짜리네요. 이게 22층짜리네요. 네네네네. 경남 아파트가. 네. 그래서 이 15층 정도 되면은 이 용적률을 한번 봐보면 이 아파트의 용적률을 보면 이게 200%가 넘습니다. 이 아파트가 용적률을 한번 보시면 단지 상세 정보를 보면
현재 용적률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용적률 자체가 일단은 15층 정도 되면은 200%가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옆에 쌍용 예가 클래식 아파트 이거 아세요? 네, 알아요. 예. 이거는 어떠세요? 이거는 쌍용 얘가 너무 비싸잖아요. 얼마 정도 나가나요? 25평이 네. 8억이 넘을 텐데 9억이 넘지 않나? 잘 모르겠는데. 9억 안 넘습니다. 8억? 이거 비슷해요. 한 8억 정도, 뭐 8억에서 뭐 8억대 초반 정도 갈 텐데. 근데 여기가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제가 다 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지금 전세하고 네네. 매매일 갭 차이를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올해 안에 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올해 매수를 사요?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이쪽 지역이 지금 25평짜리가 8억 정도 된다는 건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한 9억 정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가격이 좀 다운됐다 손 치더라도 이제 가치가 조금 더 하락을 했다 손 치더라도 도곡 한신하고 이게 7억 7천인가 7억 8천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보다는 이 쌍용 얘가 이게 좀 언덕에 있죠? 아니에요. 쌍용 얘가는 평지. 평지에 있나요? 평지의 정남향. 되게 위치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언덕 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이 쌍용 예가 쪽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한신 아파트 이거는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접고 두 번째로 두 개 중에 하시면 경남 아파트를 하셔야 되고요. 경남 아파트보다 조금 더 낫다고 조금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쌍용 예가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30평대도 전세를 끼면 매수를 할 수 있어요. 30평대는 좀 더 비쌀 텐데요. 얼마 한 네, 비싼데 그래도 전세를 끼면 살 수는 있어요. 대출을 안 끼고 전세만 껴면. 근데 그러면 30평대보다는 25평이 낫습니다. 어차피 25평이요? 이제 투자 네네. 목적이 많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25평으로 해가지고 30평보다는 경남이나 쌍용 예가 네. 클래식 아파트 중에서 올해 안에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를까요? 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예. 근데 솔직히 선생님 저 부동산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다음 시청자도 네.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 네. 끝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에 있는 금강 펜테리움 네. 아이타워 아파트형 공장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총 매매 금액이 6억 5,600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네.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4억 정도요. 네. 대출하고 취득세를 내려고 뭐 3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네. 대출을 3억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투자 수익률이 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셨는데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잘 아세요? 잘 몰라요. 제 남편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네. 갑자기 그거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전혀 모르니까 제가 지금 문의 드린 아파트형 공장이 이제 산업 집조가 및 공장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죠.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추진이 된 건데 이 아파트형 공장 안에는 이제 기업체들이 들어가는 거죠. 옛날처럼 네. 공장 업종보다는 IT, 뭐 벤처밸리,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폐수 시설이랄지, 그다음에 공해 시설 이런 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가까운 비슷한 시설인데요. 이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이즈가 크죠. 규모가 크죠. 펜테리움이. 그래서 6억 5,600인데 이거 월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월세? 3억 부가세 별도고요. 월세가 360만 원이더라고요. 360만 원, 36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뭐 한 4,300 되네요. 4,300 정도. 근데 임대 그러면 7억을 투자해가지고 4,800이면 7, 6, 40, 한 6%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이 확실하게 이게 360만 원이 나온다는 게 확실하면은 대출 끼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대출 이자가 6%까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4%에서 많이 올라가야 5% 초반인데 대출 끼고 매수하셔도 되겠다. 그런데 이게 시세 차익은 없어요.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상가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대출을 끼고 매수를 하시라도 매수해도 월세가 올라가면 이 매매가가 올라가고 월세가 떨어지면 매매가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6%에서 뭐 7% 정도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수익형 상품들은 시세 차익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이거를 연금 목적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월세를 받겠다 하면은 투자를 하셔도 되고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사무실로 지역 특징상 이 지역권은 괜찮은가요, 그거가? 사무실, 예, 괜찮습니다. 여기 인도권에 월곶 판교선도 생기고 해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뭐 공실화 되거나 그럴 우려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월세 수익 목적으로 투자는 괜찮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네, 또 두 가지 상담 내용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2006년에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22평을 매수했었고 6년 전부터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예, 두 번째 상담드릴 내용은 투자 목적으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보려고 하는데 네. 리모델링 같은 호재나 뭐 추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서현동 우성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이제 행당동 신동아 아파트로 이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두 가지 다 고민해보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팔고 사는 게 나은지. 네, 알겠습니다.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서 이거 2006년에 얼마 정도 주고 매수하셨어요? 이 3억 1천만 원 주고 3억 1천이면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가나요? 한 4억에서 4억 2천 사이 되는 4억 2천. 전세는 한 3억 정도 가나요? 이 3억에서 3억 3억 5천? 2천 정도. 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3억 2천에 3억 3천. 네. 이거는 2006년에 사시고 이게 네. 분당구 이게 시범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네. 한 20년 정도 됐나요? 네, 91년에 준공했으니까. 91년 준공. 네. 그러면 뭐 한 25년 정도 됐네요. 네. 25년 정도. 네. 그래서 25년 정도 됐으면 이거를 네. 한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소형 아파트 들어가기 때문에 5년 정도를 첫 번째로 보유를 하시고 네. 두 번째 이 신동 아파트 이거는 전세 끼고 살면은 뭐 한 1억 원 이하로 들어가잖아요. 네. 25평이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한 3억 8천에서 4억 사이 왔다 3억 갔다 하고요. 8천. 전세가 네. 뭐 한 3억 정도 1천에서 나가겠네요. 2천.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투자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금 보유하고 계세요? 현금? 네, 네. 현금 보유하고 계시면 이거는 바로 지금 사시고 이거는 5년 이내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중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중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